저는 매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미친 듯이 남편의 첫사랑을 찾아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그녀를 찾았고 남편의 첫사랑인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 매일 밤 그 집 앞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저의 행동으로 주민들의 신고로 경찰서까지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사연다방 청취자 여러분, 제가 미친 여자 같으시겠지만 제가 왜 이렇게 미친 듯이 남편의 첫사랑을 찾았는지 저의 사연을 들어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지혜를 나누어 주세요.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해 주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김미영이에요. 52살이고 부산에서 평범한 주부로 살고 있어요. 20년 전에 결혼해서 지금 고3인 딸 지은이까지 세 식구가 함께 살고 있죠. 남편은 자동차 정비소를 20년째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가족에게는 정말 힘든 일이 생겼어요. 2022년 3월 코로나가 한창 번질 때였어요. 남편이 기침을 너무 심하게 했거든요. 처음엔 단순한 감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기침이 한 달 넘게 계속되고 가래에서 피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상하다 싶어서 병원에 갔는데 충격적인 소리를 들었죠. 폐암 3기였어요. 게다가 시한부 6개월에서 1년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날 병원에서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남편은 오히려 저를 위로했어요. 여보, 괜찮아. 그래도 남은 시간이 있잖아. 남편의 그 말이 너무 애처로워 보였어요. 그때부터 제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병원 출입도 제한적이었고 면회 시간도 줄어들었어요. 남편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항암 치료를 받아보기로 해서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어요. 저는 매일 병원과 집을 오가면서 지은이 돌보고 남편 간병하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남편이 많이 아팠어요.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토하고 머리카락도 다 빠지고 몸무게도 급격히 줄었어요. 20년 동안 건장했던 남편이 앙상하게 말라가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밤에 혼자 이불 속에서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 9월쯤 되니까 남편이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뭔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어봐도 별거 아니라고 하고 그냥 아프니까 그런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단순히 몸이 아픈 게 아니었어요. 뭔가 마음에 큰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은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저는 집안 정리를 하다가 남편의 다이어리를 발견했어요. 평소에 일기를 쓰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작년부터 간간히 적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처음엔 안 볼 생각이었어요. 남편 사생활을 들여다보는 게 좋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궁금했어요. 남편이 요즘 왜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몸이 아픈 거 말고 다른 걱정이 있는 건 아닌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다이어리를 펼쳐봤어요. 대부분은 병원 일정이나 몸 상태에 대한 기록이었어요. 그런데 한 페이지에 성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처음 보는 이름이었어요. 성이라고 적어놓고 그 밑에 꼭 만나야 한다고 쓰여 있었어요. 누구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한테 직접 물어볼까도 생각했는데 아픈 사람한테 괜한 스트레스 주기 싫어서 그냥 넘어갔어요. 며칠 후에 남편이 퇴원했어요. 집에서 쉬면서 통원 치료를 받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밤에 잠을 잘 못 자더라고요. 뒤척뒤척 하면서 중얼거리기도 하고 갑자기 벌떡 일어나기도 했어요. 잠결에 성희야, 미안하다. 이렇게 성이라는 이름을 중얼거리는 걸 들었어요. 혹시 남편이 옛날에 좋아했던 사람이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하기 전에 만났던 여자친구나 짝사랑했던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시한부라는 걸 알고 나서 과거의 사람들이 그리워졌을 수도 있고요. 저는 남편이 마지막에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만나게 해주고 싶었어요. 아내로서 질투심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죽음을 앞둔 남편의 마지막 소원이라면
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이라는 사람을 찾기 시작했어요. 남편 대학 동창의 명단도 뒤져보고 예전에 다니던 회사 사람들한테도 물어봤어요. 그런데 쉽지 않았어요. 성이라는 이름만으로는 찾기가 어려웠어요. 며칠을 고민하다가 남편 대학교 후배들 연락처를 알아냈어요. 동창의 명단에 없었던 걸 보면 아마 후배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몇 명한테 전화해서 성이라는 후배를 아느냐고 물어봤어요. 다행히 한 분이 알고 있었어요. 박성희 씨라고 지금 강남에서 카페를 한다는 거예요. 연락처도 알려주었어요. 그런데 전화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고민 끝에 성희 씨가 사는 곳을 알아냈어요. 강남은 아니고 서울 근교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운전을 못해요. 자차가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서울 가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산에서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봤는데 마침 성희 씨가 친정 때문에 부산에 자주 온다는 정보를 얻었어요. 성희 씨 친정이 부산 해운대구 연립주택 단지에 있다는 걸 알아냈어요. 그래서 밤에 그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성희 씨를 찾기 시작했어요. 혹시라도 친정에 와 있을까 해서요. 코로나 시기라 낮에는 사람들 눈도 많고 해서 밤에 돌아다녔어요. 처음에는 그냥 동네를 한 바퀴 돌아보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며칠 후부터는 직접 문을 노크해 보기 시작했어요. 성희 씨 친정을 정확히 알아내지 못해서 이 집, 저 집 물어봤거든요. 마스크를 쓰고 다녔는데 주민들이 수상하게 생각했나 봐요. 어느 날 밤에는 경비 아저씨가 저한테 말했어요. 아줌마, 뭐 하는 사람이에요? 계속 집집마다 돌아다니는데. 설명하기가 곤란했어요. 남편이 아픈데 옛날 후배를 찾고 있다고 말하니까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날부터 주민들 사이에서 수상한 여자가 돌아다닌다는 소문이 났어요. 신고도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밤에 마스크 쓰고 돌아다니면서 집집마다 노크한다고요. 도둑 같다고 신고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때 저는 정말 간절했어요. 남편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었어요. 그렇게 일주일 정도 그 동네를 돌아다녔어요. 그러다 마침내 성희 씨를 만날 수 있었어요. 성희 씨를 처음 만났을 때 기억이 선명해요. 저녁 9시쯤이었어요. 택시를 타고 연립주택 앞에서 내리더라고요.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대학 동창한테서 받은 사진과 비슷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실례합니다. 혹시 박성희 씨 맞으세요? 성희 씨가 깜짝 놀라면서 누구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박성진 씨 아내 김미영이라고 소개했어요. 박성진 씨, 대학교 선배요? 잠깐 생각하더니 그렇게 말했어요. 맞아요. 남편이 지금 많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거든요. 그런데 성희 씨를 만나고 싶어 해요. 그렇게 말했더니 성희 씨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어떻게 아픈 거냐고 물어봤어요. 폐암이고 시한부라고 설명했더니 정말 놀라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성희 씨가 한숨을 깊게 쉬더라고요. 그러면서 물어봤어요. 정말 안 됐네요. 그런데 저를 왜 찾는 거예요?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다고 남편 다이어리에 성희 씨 이름이 적혀 있었다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성희 씨가 잠깐 생각하더니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런데 지금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코로나 시국이기도 하고 가정이 있어서요. 바로 서울로 돌아가야 해요. 저는 간곡히 부탁했어요.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남편이 정말 보고 싶어 해요. 그렇게 말했는데 성희 씨가 고개를 저으면서 정말 어려울 것 같다고 했어요. 연락처라도 드릴게요. 나중에 연락 주세요. 그렇게 첫 만남은 성과 없이 끝났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남편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는 아무 말 안 했어요. 괜히 기대만 갖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 다음날 남편이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어요.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암이 더 진행됐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제 적극적인 치료보다는
통증 관리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고요. 사실상 포기 선언이었어요. 그날 밤 남편이 저한테 말했어요. 미영아, 고생 많았다. 이제 그만 포기해도 될 것 같아. 그 말을 들으니까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하지만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남편 앞에서는 강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뭔 소리예요? 아직 포기할 때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도 기적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말했지만 속마음은 저도 많이 절망적이었어요. 20년 동안 함께 산 남편이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 주말에 지은이가 집에 왔어요. 기숙사가 있는 학교라 주말에만 집에 오거든요. 아버지 상태가 어떤지 물어봤어요. 저는 괜찮다고 거짓말했어요. 지은이가 걱정할까 봐요. 아빠 괜찮아? 지은이가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남편이 억지로 웃으면서 아빠는 괜찮아.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해. 그렇게 말했어요. 지은이는 대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도 딸 걱정부터 하는 남편을 보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월요일에 성희 씨한테 전화했어요. 며칠 생각해봤는데 정말 한 번만 만나달라고 부탁했어요. 성희 씨가 한숨을 쉬더니 알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병원은 좀 어렵고 다른 곳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어디든 좋아요. 그렇게 말했더니 성희 씨가 대답했어요. 해운대 카페 하나 알려줄게요. 거기서 만나요. 그런데 올해는 못 만나요. 잠깐만이에요. 그렇게 약속을 잡았어요. 남편한테 성이라는 후배를 찾았다고 말했어요.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냐고 물어봤어요. 남편이 깜짝 놀라면서 성이를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봤어요. 다이어리에 이름이 적혀 있어서 찾아봤다고 했어요. 남편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뭔가 당황하는 것 같기도 하고 걱정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남편에게 만나야 할 이유가 있는 거냐고 물어봤어요. 그냥 옛날 후배니까 한번 만나보고 싶었어. 남편은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만나기로 했어요. 남편이 많이 약해져서 오래 걷기 힘들었어요. 남편을 휠체어에 태우고 택시를 불러 해운대 바닷가 근처 카페로 향했는데 경치가 좋았어요. 성희 씨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남편을 보자마자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마 너무 많이 야위었기 때문인 것 같았어요. 선배, 안녕하세요. 성희 씨가 그렇게 인사했어요. 성희야, 오랜만이다. 남편도 그렇게 인사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그런데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면서 분위기가 풀렸어요. 대학교 때 이야기도 하고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물어봤어요. 성희 씨가 강남에서 카페를 운영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뭔가 어색한 기류가 있었어요. 남편도 그렇고 성희 씨도 그렇고 자연스럽지 못한 것 같았어요. 오랜만에 만나서 그런 건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어요.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졌어요. 성희 씨가 일찍 가봐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도 만날 수 있어서 좋았다고 남편이 말했어요. 성희 씨도 그렇다고 대답했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집에 오는 길에 남편이 조용했어요. 기분이 좋지 않은 것 같았어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별거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남편이 잠을 못 자더라고요. 뒤척뒤척하면서 중얼거렸어요. 다음 날 아침에 남편이 갑자기 물어봤어요. 미영아, 성희와 만나기 전에 뭐라고 했었어? 저는 그냥 남편이 만나고 싶어 한다고 했어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어요. 그래, 고마워. 그런데 며칠 후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남편이 갑자기 통장을 다 정리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은이 대학 등록금이랑 당분간 생활비를 따로 빼놓겠다고 했어요. 갑자기 왜 그러냐고 물어봤는데 아무 대답을 안 했어요. 그때는 시험 보니까 미리 정리해 두는 건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남편 행동이 예전과 달랐어요. 더 조급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감추려는 것 같기도 했어요. 일주일 후에 성희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선배 상태는 어떤지 궁금하다고 했어요.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성희 씨가 말했어요. 혹시 선배가 저한테 뭔가 부탁한 게 있나요? 무슨 부탁이요? 물어봤더니 성희 씨가 말을 돌렸어요.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둘 사이에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남편이 서류 정리하는 걸 봤어요. 뭐 하냐고 물어봤더니 정비소 관련 서류를 정리한다고 했어요. 나중에 지은이나 제가 보기 편하게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구나 싶어서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아직 포기할 수 없었어요.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남편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더 해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성희 씨한테 다시 연락해서 한 번 더 만나자고 부탁했어요. 남편이 정말 좋아했다고요. 성희 씨가 망설이더니 알겠다고 했어요. 이번엔 좀 더 편한 곳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그런데 그 후로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일이 벌어졌어요. 성희 씨와 두 번째 만남을 약속한 그 주였어요. 남편 상태가 더 안 좋아졌어요. 걷기도 힘들어했고 밥도 거의 못 먹었어요. 그래도 성희 씨를 만난다고 하니까 조금은 기운을 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만나기 이틀 전에 남편이 갑자기 입원했어요. 호흡곤란 증상이 심해져서 응급실로 갔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이제 집에서 지내기 어려울 것 같다고 했어요. 병원에서 지내는 게 좋겠다고 했어요. 성희 씨한테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약속을 미뤄야 할 것 같다고요. 많이 안 좋아졌나 보네요. 괜찮아요. 나중에 선배 상태 좋아지면 연락 주세요.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남편 상태는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매일 병원에 가서 남편을 봤는데 남편은 뭔가를 계속 중얼거렸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해야 하지? 그런 말들을 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뭘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지? 남편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남편한테 직접 물어봐도 아무것도 아니라고만 했어요. 그날도 남편을 만나러 병원에 갔어요. 그런데 복도에서 남편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였어요. 혹시나 해서 가까이 가서 들어봤어요. 성희야, 어떻게 하니?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런 부탁 안 했을 텐데. 그런 말을 하고 있었어요. 뭔 부탁을 했다는 거지? 좀 더 들어보려고 했는데 남편이 전화를 끊더라고요. 병실로 들어갔는데 남편이 깜짝 놀라면서 말했어요. 미영아, 언제 왔어? 방금 왔다고 대답했어요. 누구랑 통화했냐고 물어봤는데 남편이 통화한 적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분명히 성희 씨와 통화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날 밤에 집에 와서 남편 다이어리를 다시 펼쳐봤어요. 성희 이름이 적힌 페이지를 자세히 봤어요. 그런데 처음에 못 본 게 있었어요. 성희 이름 밑에 작은 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어요. 1억 5천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숫자 옆에는 부동산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전혀 몰랐어요. 혹시 성희 씨가 부동산 일을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면 남편이 성희 씨한테 부동산 관련해서 뭔가 부탁했나? 다른 페이지도 찾아봤어요. 그런데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작년 날짜로 성희한테 송금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5천만 원, 3천만 원, 7천만 원 이런 식으로 여러 번 적혀 있었어요. 합치면 1억 5천만 원이었어요. 이게 뭐지? 남편이 성희 씨한테 돈을 보냈다는 뜻인가? 왜 그렇게 큰 돈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집에 그런 큰 돈이 있었나? 정비소 수익이 그렇게 좋지도 않은데 어떻게 1억 5천만 원을? 다음 날 은행에 가서 남편 통장을 확인해 봤어요. 남편 몰래 하는 게 마음에 걸렸지만 너무 궁금했어요. 통장을 보니까 정말 여러 번 큰 돈이 나간 기록이 있었어요. 받는 사람 이름도 박성희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입금 기록이었어요. 남편이 친구들한테서 돈을 입금받은 기록이 있었어요. 한 사람당 2천만 원씩, 3천만 원씩 입금했더라고요. 여러 명한테서 입금받은 돈이
총 1억 5천만 원이었어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남편이 왜 친구들한테 그렇게 큰 돈을 받았을까? 그리고 왜 성희 씨한테 다 보냈을까? 혹시 성희 씨가 사업을 하는데 투자한 건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 그날 저녁에 남편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성희 씨한테 돈을 보낸 이유가 뭐냐고요? 남편이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알았냐고 반문했어요. 통장을 확인해 봤다고 대답했어요. 남편은 한참 말이 없더니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설명은 안 했어요. 성희 씨에게 왜 그렇게 큰 돈을 보냈는지, 친구들한테 돈을 왜 받았는지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나중에 얘기해 준다고만 했어요. 하지만 저는 기다릴 수 없었어요. 1억 5천만 원이 어떻게 없어졌는지 알고 싶었어요. 혹시 남편이 성희 씨한테 사기당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아니면 둘 사이에 내가 모르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건가? 그래서 성희 씨한테 직접 전화했어요. 선배가 보낸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렇게 말했더니 성희 씨가 갑자기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전화로는 말하기 어려우니까 직접 만나자고 했어요. 만나기로 한 곳은 성희 씨 카페였어요. 강남에 있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크고 인테리어도 좋았어요. 손님들도 많았고요. 성희 씨가 꽤 성공한 것 같았어요. 성희 씨를 만나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어요. 우리 남편한테서 받은 1억 5천만 원이 뭔지 설명해 달라고요. 성희 씨가 당황하는 기색이었어요. 그러면서 그건 투자금이라고 했어요. 투자금이요? 무슨 투자요? 물어봤더니 성희 씨가 부동산 투자라고 했어요. 강남 상가 투자 기회가 있어서 선배한테 제안했다는 거예요. 수익률도 좋고 안전한 투자라고 해서 선배가 투자하기로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남편이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었던 적이 없거든요. 게다가 그렇게 큰 돈을 투자할 만한 여유도 없었고요. 친구들한테 돈까지 빌려서 투자할 이유가 없었어요. 더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했더니 성희 씨가 말을 돌렸어요. 선배가 직접 설명 안 했나요? 저는 중간에서 도와준 것 뿐이에요. 그렇게 말하면서 자리를 뜨려고 했어요. 잠깐만요. 그럼 지금 그 투자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수익은 언제 나와요? 물어봤어요. 성희 씨가 잠깐 머뭇거리더니 아직 진행 중이라고 했어요.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고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성희 씨 태도도 그렇고 설명도 애매했어요. 남편이 왜 그런 중요한 일을 저한테 말하지 않았을까요? 부부인데 1억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투자한다면서 상의도 안 하고 투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음 날 병원에 가서 남편한테 다시 물어봤어요. 성희 씨 말로는 부동산 투자라고 하는데 정말 그런 거냐고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렇다고 했어요. 그런데 표정이 어둡더라고요. 투자했다면 기대를 해야 할 텐데 전혀 기대하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왜 저한테 말 안 했어요? 물어봤더니 남편이 확실하지 않은 일이라 괜히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플 때라 정신이 없었다고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남편 말과 성희 씨 말이 미묘하게 다른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둘 다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며칠 후에 남편 친구 한 분이 병원에 문병을 왔어요. 그분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왜 남편한테 돈을 빌려주셨죠? 그분이 깜짝 놀라면서 반문했어요. 미영 씨가 모르고 있었나요? 네, 저는 잘 몰랐어요. 그렇게 대답했더니 그분이 성진이가 좋은 사업 기회가 있다고 해서 투자했어요. 부동산 관련 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수익은 언제쯤 나올 예정인가요? 물어봤더니 그분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남편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때 확신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요. 남편과 성희 씨가 저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요. 1억 5천만 원이 그냥 사라질 리는 없잖아요.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날 밤에 남편이 잠든 사이에 남편 휴대폰을 확인해 봤어요.
성희 씨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들이 있었어요. 대부분은 삭제되어 있었지만 몇 개가 남아 있었어요. 선배, 정말 미안해요. 제가 어떻게 해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성희 씨가 보낸 문자였어요. 그리고 남편이 답한 문자도 있었어요. 괜찮다. 내가 알아서 할게. 너무 자책하지 마. 이 문자들을 보니까 더 확실해졌어요. 둘 사이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게요.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는 게요. 그래서 다음날 성희 씨한테 다시 전화했어요. 이번에는 정확히 말해달라고 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우리 남편 돈은 어떻게 된 건지 솔직히 말해달라고요. 성희 씨가 한참 침묵하더니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했어요. 그렇게 운명적인 만남이 다시 성사될 예정이었어요. 성희 씨와 다시 만나기로 약속한 날이었어요. 이번에는 진실을 꼭 알아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1억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이 어떻게 된 건지, 남편이 왜 그렇게 괴로워하는지 알고 싶었어요. 그런데 성희 씨와 만나기 전에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남편 친구 한 분이 병원에 또 문병을 왔는데 그분이 저한테 조용히 물어봤거든요. 미영 씨, 죄송한데 성진이한테 투자한 돈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딸 결혼 준비하느라 돈이 좀 필요해서요. 그런 말씀을 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남편이 돈을 언제까지 갚기로 했는지 몰랐거든요. 성진이가 처음에는 6개월 정도면 될 거라고 했는데 벌써 1년이 넘었어요. 투자 수익이 나오면 이자까지 해서 바로 준다고 했는데 아직 소식이 없어서요. 그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1년이 넘었다고요? 그러면 작년부터 투자했다는 건가요? 물어봤더니 그분이 네, 작년 초부터였어요. 남편이 좋은 기회라고 해서 투자했는데 아직까지 수익이 없어서 걱정이에요. 그렇게 말했어요. 집에 와서 다시 계산해 봤어요. 작년 초부터라면 벌써 1년 반이 넘었어요. 그동안 투자 수익은커녕 원금도 돌려받지 못했다는 뜻이었어요. 이상했어요. 남편이 말한 부동산 투자라면 이렇게 오래 걸릴 이유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의문이 들었어요. 남편이 폐암 진단을 받은 게 올해 3월이었는데 투자는 작년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프기 전부터 성희 씨와 연락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성희 씨와 만나기로 한 날이 되었어요. 이번에는 카페가 아닌 다른 곳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해서 조용한 공원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성희 씨를 만나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어요. 작년부터 남편과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정확히 말해달라고요. 성희 씨가 한숨을 깊게 쉬더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작년에 우연히 선배를 만났어요. 정비소 근처에서 우연히 마주쳤는데 반갑게 인사했죠. 그때 제가 사업을 시작하려 한다고 좋은 투자이니 선배도 해보라고 말했어요. 무슨 사업인지 물어봤더니 성희 씨가 남편과 함께 부동산 중개업을 하려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 초기 자본이 부족해서 고민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선배가 도와주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3천만 원 정도만 빌려달라고 했는데 선배가 더 투자하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면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하면서 1억 5천만 원까지 투자하겠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사업이 잘 안 됐나 봐요? 물어봤더니 성희 씨가 고개를 숙이면서 그렇다고 했어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져서 중개 수수료 수입이 거의 없었다고 해요. 코로나까지 터지면서 더 어려워졌다고 했어요. 그럼 지금 원금은 어떻게 된 거예요? 돌려줄 수 있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성희 씨가 말을 못 하더라고요. 한참을 망설이더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당장은 어렵다고 했어요. 어렵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전혀 돌려줄 수 없다는 뜻이에요? 물어봤더니 성희 씨가 눈물을 보이더라고요. 정말 죄송해요. 저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선배한테 정말 미안해요.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화가 났어요. 1억 5천만 원이 그냥 없어진다는 게 말이 되나요? 남편이 친구들한테 모은 돈인데 어떻게 갚아요? 그렇게 따졌더니 성희 씨가 더 크게 우는 거예요.
저도 제가 가진 건 다 사업에 넣었어요. 지금 카페도 매출이 안 나와서 월세 내기도 어려워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럼 처음부터 거짓말한 거네요? 안전한 투자라고 했으면서 다 날려버린 거잖아요? 물어봤더니 성희 씨가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고 했어요. 정말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운이 나빴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남편이 시한부인데 그 상황에서 1억 5천만 원을 날려버렸다는 게 말이 안 됐어요. 게다가 친구들한테 빌린 돈인데 어떻게 갚으라는 거예요? 성희 씨한테 당장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했어요. 돈을 구해서라도 갚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성희 씨가 지금은 정말 방법이 없다고 했어요. 시간을 좀 달라고 했어요. 시간을 달라고요? 우리 남편한테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 줄 알아요? 저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성희 씨가 정말 죄송하다고 계속 사과했어요. 그리고 꼭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하지 못했어요. 그저 시간만 달라고 했어요. 성혜 씨와 만난 후 병원에 가서 남편한테 모든 걸 이야기했어요. 성희 씨가 사업 실패로 돈을 다 날려버렸다고, 지금 당장 갚을 수 없다고 말했다고요. 남편이 고개를 떨구더니 역시 그렇구나 하고 중얼거렸어요. 역시 그렇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혹시 예상하고 있었어요? 물어봤더니 남편이 한참 만에 입을 열었어요. 사실은 몇 달 전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성희 씨가 약속한 수익금도 안 보내주고 원금 일부라도 돌려달라고 하면 계속 미뤘다고 해요. 그래서 혹시 사기당한 건 아닌가 의심했다고 해요. 그럼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물어봤더니 남편이 미안하다고 했어요. 자기 잘못으로 가족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 같아서 차마 말할 수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혹시나 해서 성희 씨를 계속 만나려고 했다고 해요. 직접 만나서 사정해보면 조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해서요. 그래서 다이어리에 성희 이름을 적어놓고 꼭 만나야 한다고 써놓았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성희 씨 이름이 적혀 있었던 거예요. 저는 처음에 남편이 성희 씨를 그리워한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다른 이유였던 거예요. 돈을 돌려받으려고 만나려고 했던 거였어요. 남편이 말했어요. 미영아, 정말 미안하다. 내가 어리석었다. 친구들한테 모은 돈까지 다 날려버리고. 그렇게 말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화가 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남편이 나쁜 의도로 한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엄청난 빚을 지게 된 거였어요. 친구들한테는 뭐라고 말할 거예요? 물어봤더니 남편이 모르겠다고 했어요. 사실대로 말해야 하는데 차마 말하기가 어렵다고 했어요.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았어요. 1억 5천만 원이라는 거금이 그냥 없어졌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남편이 혼자 그 모든 걸 감당하려고 했다는 게 안쓰러웠어요. 다음 날 성희 씨한테 다시 전화했어요.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내놓으라고 했어요. 아니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어요. 성희 씨가 놀라서 제발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그럼 언제까지 얼마를 갚을 수 있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성희 씨가 한 달 후에 500만 원 정도는 준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어요. 500만 원요? 1억 5천만 원 중에 500만 원이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언제 다 갚는다는 거냐고 물어봤어요. 성희 씨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갚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한 번에 큰 돈을 구하기는 어렵고 조금씩이라도 갚아 나가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꼭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이미 1년 넘게 미루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책임지겠다고 한다고 해서 믿을 수 있을까요? 게다가 남편한테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렇게 성희 씨와의 만남은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든 돈을 찾아야 했어요. 남편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친구들을 위해서라도요. 성희 씨가 500만 원을 준비하겠다고 한 달이 지났어요. 그 사이에 남편 상태는 더욱 나빠졌어요. 걷기는커녕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다고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남편 친구분들이 계속 문병을 왔어요. 그때마다 돈 이야기를 꺼내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남편은 더욱 괴로워했어요. 친구들 얼굴을 보는 게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성희 씨한테서는 연락이 없었어요. 약속한 날이 지났는데도 전화 한 통 없었어요. 저는 참을 수 없어서 성희 씨한테 전화했어요. 500만 원 준비된다고 했는데 언제 줄 수 있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성희 씨가 죄송하다면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생각보다 돈 구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요? 계속 이렇게 미룰 거예요? 물어봤더니 성희 씨가 다음 달까지는 꼭 준비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직접 성희 씨 카페에 찾아가기로 했어요. 전화로는 계속 둘러대니까 얼굴을 보고 직접 이야기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서울까지 가는 기차표를 끊고 강남으로 향했어요. 코로나 시국이라 기차에도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마스크를 쓰고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과연 성희 씨한테서 돈을 받을 수 있을까? 성희 씨 카페에 도착했는데 생각보다 손님이 많지 않았어요. 코로나 때문인지 한산했어요. 성희 씨를 찾아서 이야기하자고 했어요. 성희 씨가 당황하더니 사무실로 데려갔어요. 직접 오셨네요. 전화로 말씀드렸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성희 씨가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화가 나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미룰 거예요? 우리 남편 얼마나 남았는 줄 알아요? 그렇게 말했더니 성희 씨가 정말 죄송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지금 카페 사정도 어렵고 개인적으로도 돈이 없다고 했어요. 그럼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던 거네요? 물어봤더니 성희 씨가 그런 건 아니라고 했어요. 정말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된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1년 넘게 수익도 없고 원금도 못 돌려준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지금 카페를 보니까 돈이 없는 것 같지도 않았어요. 그때 성희 씨 남편이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어요. 성희 씨가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어요. 그런데 성희 씨 남편 태도가 더 가관이었어요. 그 돈은 투자금이잖아요. 투자에는 리스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투자라고 했으면 투자 계약서라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냥 돈만 받아가고 투자라고 우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졌어요. 그런데 성희 씨 남편이 더 당황스러운 말을 했어요. 계약서요? 그런 건 없어요. 서로 믿고 한 일인데 뭘 그렇게 복잡하게 해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계약서도 없이 1억 5천만 원을 받아갔다고요? 그럼 이건 사기네요. 저는 목소리가 더 높아졌어요. 사기라니요. 저희도 피해자예요. 사업이 안 되어서 저희도 손해를 봤는데요. 성희 씨가 그렇게 말했어요. 피해자라고요? 돈을 받아간 사람이 피해자라고요?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이 사람들이 전혀 잘못했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언제 갚을 거예요? 물어봤더니 성희 씨 부부가 서로 눈치를 보더니 지금 당장은 어렵다고 했어요. 저는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어요. 이건 명백한 사기라고요. 그러자 성희 씨 남편이 갑자기 화를 내더라고요. 신고하세요.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그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었어요. 오히려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알겠어요. 법적으로 해결하겠어요. 그렇게 말하고 카페를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기차에서 정말 화가 났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있을까? 남의 돈을 가져가고도 저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산에 도착해서 남편한테 상황을 이야기했어요. 성희 씨 부부가 전혀 갚을 의사가 없는 것 같다고요. 오히려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우기고 있다고요. 남편이 깊은 한숨을 쉬더니 역시 그렇구나 하고 중얼거렸어요. 예상했던 일이라는 듯이요. 예상했어요? 물어봤더니 남편이 몇 달 전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해요.
연락해도 제대로 받지 않고 만나자고 해도 핑계를 대고 피했다고 해요. 그럼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물어봤더니 남편이 혹시나 해서 기다렸다고 해요. 정말 사업이 어려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사기인지 확실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걱정할까 봐서도 말 못했다고 해요. 자기 때문에 힘든데 스트레스까지 줄 수 없었다고 했어요. 저는 남편이 안쓰러웠어요. 혼자서 그 모든 걸 감당하려고 했다는 게요. 1억 5천만 원을 사기당했다는 사실도 친구들한테 빌린 돈을 갚지 못한다는 부담감도 모두 혼자 짊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에 남편이 친구들한테 전화했어요. 정말 미안하다고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것 같다고 사과했어요. 친구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남편은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어요. 미영아, 내가 너무 바보였다. 어떻게 그런 사람을 믿었을까? 남편이 그렇게 말했어요.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남편이 나쁜 마음으로 한 일이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다음날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러 갔어요. 경찰서에 가서 사기로 신고를 했어요. 담당 경찰관이 자세한 경위를 물어봤어요. 남편과 성희 씨가 어떻게 만났는지, 돈은 언제 어떻게 보냈는지, 계약서가 있는지 등등 여러 가지를 물어봤어요. 문제는 제대로 된 증거가 부족하다는 거였어요. 계약서도 없고 단순히 돈을 송금한 기록만 있으니까 민사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기로 입증하려면 처음부터 돈을 떼먹을 의도가 있었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도 일단 접수는 해주었어요. 수사를 해보고 사기 혐의가 있으면 처리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고 했어요. 신고를 한 후 병원에 가서 남편한테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어요. 남편이 한숨을 쉬더니 그래, 그럴 수밖에 없지. 내가 너무 순진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후에 성희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경찰에 신고했다고 들었다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 서로 이야기해서 해결할 수 있는데 왜 경찰에 신고까지 하냐고 했어요. 이야기해서 해결하자고요? 그럼 언제 돈을 갚을 건데요? 물어봤더니 성희 씨가 또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구해보겠다고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어요. 벌써 몇 번을 그렇게 말했는데 한 번도 약속을 지킨 적이 없었거든요. 1시간 후에 다시 성희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성희 씨 남편이 같이 통화했어요. 그런데 하는 말이 더 가관이었어요. 사실은 그 돈을 다른 곳에 투자했다고 하는 거예요. 부동산이 아니라 주식에 투자했는데 주가가 폭락해서 손해를 봤다는 거예요. 주식이요? 처음에는 부동산 투자라고 했잖아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그때는 부동산이었는데 나중에 더 좋은 기회가 있어서 주식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선배한테 말했어야 했는데 깜빡했다고 하더라고요. 말도 안 돼요. 1억 5천만 원을 맡긴 사람한테 투자처를 바꾼다고 연락도 안 했다고요? 저는 화가 났어요. 거짓말이 아니라 말할 기회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주식은 언제든 회복될 수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믿을 수 없었어요.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또 다른 거짓말이 나올 것 같았어요. 그럼 주식 계좌 내역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말했더니 성희 씨 부부가 당황하더라고요. 그건 개인 정보라서. 그런 식으로 말을 돌리더라고요. 개인정보요? 우리 돈으로 투자했다면서 개인정보라고요? 저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결국 그날 통화는 아무 성과 없이 끝났어요. 성희 씨 부부는 계속 변명만 했고 구체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했어요. 며칠 후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성희 씨를 조사했는데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서도 돈을 빌렸는데 갚지 않아서 민사소송을 당한 적이 여러 번 있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확신했어요. 이건 단순한 사업 실패가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된 사기라는 거요.
성희 씨가 상습적으로 이런 일을 해왔다는 거였어요. 남편한테 그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이 정말 충격을 받더라고요. 대학교 후배라서 믿었는데 그런 사람이었다니 믿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경찰에서 수사하면서 알아낸 건데 성희 씨가 강남에서 운영한다는 카페도 사실은 성희 씨 것이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었고 성희 씨는 그냥 알바생이었던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성공한 사업가인 척 했다는 건가요? 물어봤더니 경찰이 그런 것 같다고 했어요.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성공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는 거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카페 사장인 척 하면서 남편을 속였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믿고 큰 돈을 맡겼던 거였어요. 경찰이 말하길 성희 씨 부부가 여러 명한테서 돈을 빌렸는데 총액이 5억 원이 넘는다고 했어요. 우리만 당한 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 중에는 대학교 선후배들도 있었어요. 같은 수법으로 좋은 투자 기회가 있다고 속여서 돈을 빼앗았던 거예요. 남편처럼 순진한 사람들을 노렸던 거죠. 경찰이 계속 수사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라고 했어요.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고발하면 더 강력하게 처벌받을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한테는 시간이 없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제 정말 며칠 안 남았을 거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남편도 자기가 얼마 못 살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남편이 저한테 말했어요. 미영아, 돈은 이제 포기하자. 내가 잘못 판단한 거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포기할 수 없어요. 성희 씨를 그냥 놔둘 수 없어요. 저는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말했어요. 나는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어. 남은 시간 동안은 가족들과 평온하게 지내고 싶어. 그렇게 부탁했어요. 저는 남편이 안쓰러웠어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가족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게요. 자신이 사기당한 것도 억울한데 오히려 저희가 스트레스 받을까봐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남편과 오랜만에 둘이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신혼 때 이야기, 지은이 어릴 때 이야기, 정비소 운영하면서 있었던 일들 등등 추억을 나눴어요. 남편이 말했어요. 미영아, 20년 동안 정말 고마웠어. 나 같은 사람과 결혼해서 고생만 시켰는데 끝까지 함께 해줘서 고맙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남편이 잘못한 게 아니라고 너무 착해서 당한 거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20년 동안 행복했다고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남편이 마지막으로 부탁했어요. 성희 씨 일은 이제 그만하고 지은이 잘 키워달라고, 그리고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라고요. 저는 약속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성희 씨를 절대 그냥 놔둘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을 위해서라도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남편과의 마지막 대화가 끝났어요. 다음 날 새벽 남편이 조용히 세상을 떠났어요. 남편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었어요. 남편이 평소에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정비소 단골 손님들, 동네 사람들, 친구분들까지 모두 남편을 그리워했어요. 특히 남편한테 돈을 빌려준 친구분들이 와서 저한테 말했어요. 돈 이야기는 걱정하지 말라고, 성진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으니까 이해한다고요. 오히려 저희 가족을 위로해 주었어요. 그분들의 마음씨가 너무 고마웠어요. 그런 좋은 친구들을 뒀다는 게 자랑스럽기도 했고요. 하지만 동시에 더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분들이 선량하다고 해서 성희 씨를 그냥 놔둘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장례를 마치고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성희 씨 사건이 정식으로 사기 사건으로 분류됐다고 했어요.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과 증거들이 모여서 사기 혐의가 확실해졌다는 거였어요. 성희 씨 부부가 체포됐다고 했어요. 집에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고급 명품들과 비싼 보석들이 나왔다고 해요. 피해자들한테 받은 돈으로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어요.
성희 씨가 남편을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니었어요. 미리 남편에 대해 조사하고 계획적으로 접근했던 거였어요. 남편이 정비소를 성실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 친구들 사이에서 신용이 좋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착하고 순진한 성격이라는 것까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타겟으로 정해서 접근했던 거였어요. 경찰이 말하길 성희 씨가 다른 피해자들한테도 비슷한 방법을 썼다고 해요. 대학교 동문이라는 관계를 이용해서 신뢰를 쌓고 투자 명목으로 돈을 빼앗는 수법이었다고 해요. 그 말을 듣고 정말 화가 났어요. 남편의 착한 마음을 이용해서 돈을 빼앗았다는 게 너무 치졸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마지막까지 혹시 성희 씨가 정말 어려운 상황인 건 아닐까 걱정했다는 게 더 안쓰러웠어요. 재판이 시작됐어요. 저도 피해자 신문에 참석했어요. 성희 씨를 법정에서 다시 보는데 전혀 반성하는 모습이 없었어요. 오히려 자신은 억울하다는 표정이었어요. 변호사가 단순한 사업 실패이지 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처음부터 돈을 떼먹을 의도가 없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검사가 제시한 증거들이 너무 확실했어요. 성희 씨가 피해자들한테 거짓말한 내용들, 돈을 받자마자 사치품을 산 기록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물색한 흔적들까지 모든 게 계획적이었다는 걸 보여주었어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다른 피해자들도 만나게 됐어요. 모두 비슷한 수법으로 당했던 분들이었어요. 성희 씨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한 분은 3천만 원을, 또 다른 분은 8천만 원을 사기당했어요. 모두 성희 씨를 믿고 맡긴 돈이었는데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해요. 우리처럼 친구들한테 돈을 빌려서 투자한 분도 있었어요.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남편이 얼마나 선량한 사람이었는지 다시 한번 느꼈어요. 마지막까지도 성희 씨를 의심하지 않으려고 했던 남편의 마음이 이해됐어요. 재판 결과 성희 씨 부부는 각각 4년과 3년형을 받았어요. 그리고 피해 배상 명령도 받았어요. 하지만 이미 돈을 다 써버려서 실제로 배상받기는 어려울 거라고 했어요. 그래도 정의가 실현됐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남편이 억울하게 당한 일이 세상에 알려졌고 성희 씨도 마땅한 처벌을 받았으니까요. 재판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의 유품을 정리했어요. 다이어리를 다시 펼쳐보니 제가 처음에 오해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성희 씨 이름 밑에 적혀 있던 1억 5천이라는 숫자, 그리고 꼭 만나야 한다는 글귀. 저는 처음에 성희 씨를 그리워해서 쓴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만나야 한다는 뜻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혼자서 고민했을지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가족들한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혼자 모든 걸 감당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저한테 했던 말들이 다시 떠올랐어요. 가족들과 평온하게 지내고 싶다고,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했던 말들이요. 남편은 자신이 사기당한 것보다 저희 가족이 상처받는 걸 더 걱정했던 거예요. 자신의 실수로 가족들이 고생하게 된 걸 미안해했던 거고요. 그제서야 남편의 진짜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처음에 제가 남편이 성희 씨를 그리워한다고 오해했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아내가 자신을 의심하는 것 같아서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하지만 끝까지 저를 탓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성희 씨를 만나게 해줘서 고맙다고 했었어요. 제가 성희 씨를 찾아서 만나게 해준 덕분에 직접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거니까요. 남편의 친구분들이 가끔 안부를 물어봐 주었어요. 돈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않았어요. 그분들도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으니까 이해해 주었어요. 지은이는 대학에 잘 들어갔어요. 아버지가 원하던 대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어요. 남편이 보고 있다면 정말 자랑스러워했을 거예요. 남편이 떠난 지 1년이 지났어요. 아직도 가끔 남편이 그리워져요. 특히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옆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제는 남편의 진짜 마음을 알 수 있어서 위로가 돼요. 마지막까지 저희 가족을 사랑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알게 됐으니까요.
남편은 돈을 사기당한 것보다 가족들이 상처받는 걸 더 걱정했어요. 자신의 실수 때문에 빚을 지게 된 것을 미안해했고 아픈 몸으로도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 마음을 처음에 이해하지 못한 제가 부끄러웠어요. 남편을 의심했던 제 자신이 한심했고요. 하지만 남편이라면 저를 용서해 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그의 마음씨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한테 준 가장 큰 선물은 사랑이었어요. 20년 동안 변하지 않는 사랑, 마지막 순간까지 가족을 생각하는 사랑이었어요.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그런 사랑은 다시 찾기 어려워요. 남편과 함께한 20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성희 씨 같은 사람들은 돈은 빼앗아 갈 수 있지만 우리가 가진 사랑과 추억은 빼앗아 갈 수 없어요. 그게 진짜 소중한 거라는 걸 가르쳐 줬어요. 이제 저는 남편이 원하는 대로 지은이를 잘 키우고 행복하게 살려고 해요. 그게 남편한테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고마웠어요. 그리고 사랑해요. 하늘에서 저희를 지켜봐 주세요. 여러분,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제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남편이 다른 여자를 그리워한다고 오해했어요. 하지만 진실은 전혀 달랐죠. 남편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저희 가족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사기를 당한 자신보다 가족들이 상처받을까봐 더 걱정했던 거예요. 진짜 사랑이 뭔지 깨달았어요. 화려한 말이나 큰 선물이 아니라 조용히 가족을 지키려는 마음, 그게 진정한 사랑이었어요. 남편은 아픈 몸으로도 끝까지 가장의 책임을 다하려고 했어요. 돈은 잃었지만 더 소중한 걸 얻었어요. 남편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20년 결혼 생활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알게 됐거든요. 여러분도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 곁에 있을 때 그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진짜 사랑은 다시 찾기 어려우니까요. 혹시 여러분은 어떤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해했다가 나중에 진실을 알게 된 일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